인생에서 그래서 약간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하잖아요. 이거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그때 애매하게 뭐 계속 물 들어올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러면은 낙동강 오리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 예. 들어올 때 굉장히 노를 열심히 저은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노를 저었나요 지금? 노를 많이 줬죠. 이타TV에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초반에 입사해서 히든 풋볼만 아. 할 때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 내가 마곡노래 올 일이 있다. 그럼 이제 비타오백 하나 딱 사 들고 와서 문 열고 딱 들어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뭐 온 김에 한번 들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직원 딜을 치고. 예. 저도 이제 이세규 이닝 때 와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왔을 때 그렇죠. 형들한테 그 근데 바카스랑 지금 비타오백 애들 그 사다 주고 그랬죠. 큰 쉼표머리 하고 다닐 때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패션 암흑기 출신이라서 예. 제 나이가 패션 암흑기 세대예요. 알죠? 그 섹스키니. 예, 알아요. 예, 그랬던 시절이라 그랬습니다. 예. 아무튼 그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덴벨레 예. 입장에서는 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대다수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뭐 어쨌든 덴벨레 상황을 지금 네. 좀 체크를 해보면 이제 로마노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하피냐 딜이 바르셀로나는 이제 계속 있었는데 첼시가 지금 중간에 빵 들어왔어요. 그래서 되게 유력한 상황이다 보니 이게 덴벨레 행선지가 붕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덴벨레도 그렇고 하피냐도 그렇고 오른쪽 윙어니까 예, 사실 뭐 하피냐 덴벨레 돈도 되고 이 선수가 뭐 로테이션도 잘 되면은 둘 다 데리고 있고 싶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한 명이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덴벨레가 재계약을 거절을 했고 예. 우리 첼시 링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가 이때 이제 하피냐에게 관심이 맞아요. 있었죠. 근데 갑자기 하피냐가 첼시에게 근접했다는 굉장히 보도가 근접했죠. 나왔어요. 예. 그래서 덴벨레가 지금 붕 떠서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뭐 어디 다른 클럽보다는 바르셀로나 이제 재협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도계자 받고 재계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사비 감독은 네. 사실 덴벨레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활용을 좀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네. 재계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네. 이 로메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한 바에 의하면 바르셀로나가 하피냐 딜에 관련해서 이제 막판 뒤집기를 좀 시도하려고 한다. 왜냐면 지금 첼시가 제시한 이적료도 세고 하피냐에게 들어가는 주급도 세고 아무래도 뭐 하피냐 본인은 만약에 뭐 바르셀로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리그 내에서의 이적이 사실 리스크가 없는 측면도 그렇죠. 있고 예. 이거는 뭐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피냐는 첼시랑 가까워져 있는 상황에서 덴벨레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덴벨레 입장에서는 뭐 아예 FA 특성상 이 선수가 아예 뭐 다른 제한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덴벨레랑 다른 클럽들이랑 링크가 진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덴벨레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 재계약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확률 높고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뛰었던 클럽이고 맞아요. 뭐 경기 수를 엄청 많이 소화한 건 아니지만 부상도 있었고 근데 지난주 후반기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덴벨레도 어쨌든 원하는 요구 조건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바르셀로나 측도 원하는 요구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어쨌든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딜이 성사가 되지 않았고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가 계속해서 하피냐 딜이 끝까지 가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덴벨레 재계약이 최우선순위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하피냐 데려오고 덴벨레 그냥 재계약 안 하고 FA로 보내버리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덴벨레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로 돌아왔을 때 물론 이제 조건이 있었죠. 상황은 좀 달라요. 덴벨레는 뭐 어디 이적했다가 지금 돌아오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계속 바르셀로나 소속이야. 재계약만 한다면. 근데 이제 재계약 딜이 좀 어그러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덴벨레가 다시 이제 좀 재협상을 하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그리즈만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뭐 머리 깎아라, 뭐 스페인이 더 낫다고 얘기해라, 뭐 팬들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그 좀 같은 세레머니 하지 마라. 그런 거. 근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포트나이트 이것도 있었고. 맞아 이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덴벨레에게도 재계약을 할 때 이제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유리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이게 때.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걸었던 저런 조건이잖아요. 바르셀로나 팬 입장에서는 오케이 재계약해줄게 대신 너 이거는 지켜라고 할 만한 조건들이 있는 거죠. 훈련 늦지 말고 이 새끼야. 이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선택지가 이제 딱 두 개잖아요. 바르셀로나가 제안한 대로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이제 조금 협상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FA 신분이 돼서 이적을 모색할지 이제 두 가지 선택지인데 우리가 이제 또 이분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 고견이 없습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 팬들이나 저희 스타TV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주형이 또 이제 바르셀로나 얘기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화해보죠. 여보세요? 네 위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혹시 그 우천 캠핑 잘 갔다 오셨나요? 네, 이거 대자뷰인가요? 그때 누군가가 이걸 물어봤었는데. 네.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는 덴벨레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첼시랑 하피냐가 깊게 연결되는 건 맞습니다만 여전히 바르셀로나도 하피냐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좀 의지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바르셀로나 팬이 봤을 때 하피냐에 대해서 여전히 좀 구단이 좀 하피냐를 데려가 싶어하는 마음 어느 정도의 확률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라포르타가 아마 현지 시각으로 6월 30일 날 TV 중계권료 10% 가량을 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재정적인 걸 어느 정도 채워놓고 뭐 BLN 지분 팔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르셀로나하고 연결되고 있는 선수들 에이전트라든가 팀이라든가 계속해서 좀 기다려달라.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하피냐의 이적료를 바르셀로나가 채워주기는 어렵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그 하피냐의 에이전트가 데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데코가 바르셀로나에 와서 개인적인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었겠지만 구단하고 이적료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그 이적료를 맞추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하피냐는 바르셀로나가 노리기는 지금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사실 솔직히 지금 바르셀로나 누굴 노립니까? 돈도 없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구단이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지 않다 보니. 네네네. 저희가 지금 상황입니다. 촬영하는 게 이제 오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오늘 그 중계권 관련해서 확정이 좀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직 현지에서는 기사 나온 거는 없는 거로 제가 들어올 때까지 파악을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현지 날짜로 29일 날 이 중계권 판매가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지연되면서 현지 날짜 6월 30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근데 아직 6월 30일까지는 중계권료가 처리가 돼야 되니까. 그쵸. 네. 자, 그런 상황으로 그러면 알고 있어요. 하피냐는 그러면 첼시 쪽으로 보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 그러면은 오른쪽 측면에서 덴벨레 재계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영주 위원님이 생각했을 때 재계약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덴벨레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낫나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덴벨레 재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 마인드입니다. 네. 재계약할 수 있으면 재계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되면 그냥 꺼지라고 그래.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계약을 하면 오케이. 근데 싫다고 하면 꺼져. 이게 이제 기본 자세라는 거죠. 저의 기본 자세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가요? 어쨌든 지난 시즌에 이런 스탯적으로 굉장히 좋았잖아요, 덴벨레가. 네네. 그래서 만약에 재계약이 성사가 되면은 그래 지난 시즌에 이렇게 올라왔으니 그럼 같이 가자 이건데. 덴벨레 다시 잘해보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이야기한 지난 시즌 후반기의 활약. 두 번째는 사비 감독이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세 번째는 돈이 없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막 데려올. 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덴벨레 재계약이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덴벨레에게 또 속냐, 덴벨레 또 부상당하고 또 이상한 짓 한다 이러면 결국 이적료를 받고 파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FA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재계약을 하면은 이적료를 받고 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의 경우 지금 보도에 따르면 무사시스코 덴벨레 에이전트가 배팅 기구 있잖아요. 올려달라. 네. 올려달라. 사달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바르셀로나 쪽에서 아니다. 지금 우리가 제시한 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계약은 없다. 이런 자세잖아요. 네. 네. 그런 자세인데 만약에 이 바르셀로나의 제안을 덴벨레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치면은 꺼지라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건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로 돌아갔을 때 이제 팬들 사이에서 그런 조건들이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몇 개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발 그리즈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뭐 머리 잘라라. 그리고 뭐 이제 뭐 스페인이 프랑스보다 낫다라고 얘기해라. 이런 뭐 7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덴벨레가 약간 느낌 자체가 낙동강우리알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덴벨레가 만약에 그래요 저 그럼 바르셀로나로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혹시 형님이 생각하시는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런 뭐 조건 같은 거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덴벨레 저 앞으로 이제 절대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건 기본이죠. 아니 그게 조건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야. 지각 말고 또 몇 개 있으세요? 지각하는 건 미친 거지. 지가 뭐 몇 경기나 뛰었다고. 그러니까 부상이 그렇게 많았는데 네. 그 가운데서 부상이 아닌 상태에서 훈련할 때 지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덴벨레는 지금 현실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기장에서 뛸 때라든가 연습할 때라든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최대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균치를 생각해야지.
아 내가 지금 몇 경기 뛰었지? 내가 몇 경기를 부상으로 제외됐지? 내가 지금 어떤 논란을 일으켰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훈련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건데 좀 사생활적인 측면에서 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덴벨레가 사생활적인 측면에서 뭐 엄청나게 문란하다 이러진 않지만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상과 연결된다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아 이거 이제 자기 형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형님 이제 생각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 게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자기 관리에 좀 느슨한 면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덴벨레가 자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진짜 한 시즌 뭐 퇴장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걸로 못 나올 수 있겠지만 나 이번 시즌 목표는 리그 38경기 모두 출전이야. 뭐 이런 걸 갖고서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조건이라기보다는 그 덴벨레의 그냥 마음가짐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좀 세팅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 덴벨레가 만약의 경우 바르셀로나하고 재계약을 했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 시즌 후반기가 아니라 그 전으로.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덴벨레는 이번에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야 돼요. 그냥 뭐 월드컵 나간다, 뭐 어떡한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덴벨레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생각했을 때 걔 이종류 장난 아닙니다. 아, 그럼요. 장난 네, 아니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그거에 맞게 활약을 해줘야죠.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걔가 지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뭐 바르셀로나하고 덴벨레 쪽하고 자존심 싸움할 문제가 아니라 네. 덴벨레 쪽에서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보여주고 나서 예. 계약 기간을 한 2년 정도 잡고 보여주면은 다음 여름에 또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럼 정리하자면은 뭐 받아들이는 조건 이거 별개로 그냥 덴벨레가 잘해야 된다. 진짜 약간 백의종군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예. 그리고 뭐 양발을 잘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한쪽 발이라도 정확하게 슈팅할 수 있게끔 훈련 좀 해라. 양발 3-3이 아니라 양발 5-5가 필요하다. 네. 네. 그러니까 슈팅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봐라. 그리고 축구 좀 많이 봐. 슈팅할 타이밍이라든가 패스할 타이밍 이런 거를 좀 알아야지. 예. 드리블 하고 나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할 게 많네요. 덴벨레가 고칠 게 많네요, 회님. 그러니까 재계약한다고 해서 네가 잘해서 재계약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그래서 재계약을 한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돈이 알겠습니다. 없어서도 재계약하는 거야. 돈 있었으면 하피나 영입했지. 아무튼 영주현님 오늘 아까는 이제 랑글레 전화도 하고 이번엔 덴벨레 전화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푹 쉬세요. 네. 예. 덴벨레에 대한 애증이 느껴지는 말이지 않을까? 고견. 예. 아주 이제 고견이 아닌가. 이제 카탈루냐 광명 지부장으로서 예. 덴벨레에게 이제 바라는 점들 이런 걸 저희가 잘 들어봤는데 뭐 어쨌든 그냥 진짜 영준 말이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나도. 애티튜드도 예, 맞아요. 좀 중요하고 그런 애티튜드 관련해서 팬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이 없었던 선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을 따져봤을 때 덴벨레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선택을 좀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